안녕하십니까, 황동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래요. 분양 절차 감정가 논란, 한남 3구역 재개발 결국 소송전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5월 27일자 머니투데이 이제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찍었던 것 같은데요. 한남 3구역에서 이제 6월 7일까지가 분양 신청 기간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에 종전 자산 가액이 나왔는데, 이 형평성이 안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연립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번 시가에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정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왔는데, 단독주택들이나 아니면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보유주들은 억울하죠. 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들은 토지 지분도 작은데 왜 저렇게 높게 평가해주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왜 낮게 평가하냐. 뭐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경우는 평당 4,700까지밖에 안 해줬는데 다세대 주택은 평당 1억 4백만 원 해가지고 감정가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라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한남 3구역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전 자산가의 평가가 너무 낮게 됐다.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불평등하게 됐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건 수임해가지고 사건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것도 이제 집단 소송으로 저희가 또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한남 3구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국 저희가 사건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전 자산가액이라는 게 이제 기존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의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종전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출자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구역 내 이제 토지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이나 건물을 출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서 그 비율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다 철거하고 남는 땅을 다시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뭐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기반 시설도 같이 설치되고 하니까 땅값 자체가 오르고 또 아파트가 비싸게 이제 팔린다고 한다면 일반 분양에서 얻는 수입도 있고 할 테니까 그 수입으로 인해서 이제 그 분양이 수입을 해서 수입 가지고 이제 나눠줄 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파트도 주고 일부는 아파트 일부 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투자하는 비율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구역 내에 내가 종전 자산 가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출자 비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이게 조합이라는 게 이제 머릿수 한 명마다 이제 그 하나잖아요. 지분이 넓다고 이제 한 표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 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공사 측이나 아니면 시행사 측이나 이 조합 측에서는 머릿수 많은 사람 편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논리가.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 그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동일한 토지 면적 대비 그 표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종전 자산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단독주택이나 대로변의 상가 같은 경우는 머릿수도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 높게 쳐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땅이 넓으니까 단위 가격이 낮게 한다고 해도 전체 금액은 높지 않냐. 뭐 연립주택 뭐 한 개에 뭐 한 3, 4억 하는 거보다 그 상가 건물 하면 한 30억 되는데 뭐 10배나 받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머릿수가 작으니까 자기도 머릿수 좋은 쪽을 하고 또 이게 뭐 전체 금액은 3, 40억 될지 몰라도 땅값을 따지면 그냥 시세로 따지면 대로변에 있고 상가 건물이고 땅 모양 좋고 한다면 단위 평가 금액이 단위 토지 금액이 그 안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 연립주택보다 훨씬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낮게 평가해 버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하기도 싫은데 왜 이 조합에 넣었냐? 뭐 빠지고 싶다. 근데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렇다면 금액이 돈이라도 많이 달라 소송하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남 상공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양 신청이 6월 7일까지니까 분양 신청 뭐 안 한다 그러면 현금 청산자가 되면서 다시 평가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되는 거고 분양 신청하신다 그러면 종전 자산가액 그 평가 자체가 불평등하게 됐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만든 관리처분 나중에 조만간 이제 올 연말쯤 한다 그러는데 관리처분에 인가가 난다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안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3개월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투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이 기사에 보는 것처럼 뭐 감정평가 보면 이의 신청을 한다 그러고 또 감정평가사도 인터뷰하면서 뭐 잘하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진짜 수천 건을 진행했는데 종전자산가액을 이제 문제가 있다 이의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법인들은 조합한테 수수료 받고 감정평가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거 굳이 뭐 바꿀 필요 없거든요. 이의 신청하면 그냥 뭐 감정평가 규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두 장밖에 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이 머릿수가 많은 뭐 이 구역 안쪽에 있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더 높게 평가하고 바깥쪽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이 상가 보유자들을 이제 낮게 평가한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그러므로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소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한테 지금도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한테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